이제 어떤 함수가 연속임을 보여라 라는 문제들은 이번 주부터 숙제에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이 A입니다. F라는 함수는 A에서 RD2로 갑니다. 그래서 공역이 RD2예요. 물론 치역은 그거보다 조금 작겠죠. 그리고 X0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썼지만 X0는 A에 있는 점일 뿐이에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때는 X0가 리미트 포인트였어야 됐지만 연속성을 얘기를 할 때는 F란 함수가 X0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때는 함수가 그 점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역에서 한 점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복습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F가 X0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개념적으로 우리가 다 고등학교 때 수학부터 알고 있었고 수학원 수학2 때도 연속을 얘기를 안 하면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극한을 수열의 극한 배웠고 함수의 극한을 배웠으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엄밀하게 써보고 싶은 거예요. 자, 뭐였냐? x랑 x0가 가까우면 fx랑 fx0가 가깝다예요. 그 얘기를 써봅시다. 우리가 어떤 입실론을 가져오더라도, 그러니까 fx랑 fx0를 충분히 가깝게 만들고 싶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델타라는 수를 잡을 수가 있어서 x랑 x0가 충분히 가깝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한 파라미터입니다. x랑 x0가 충분히 가까우면 그러면 fx랑 fx0가 충분히 가깝다 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깝다라는 걸 정량화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의역에 있는 원소일 때만 함수값이 의미가 있으니까 x는 a에 있는 원소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요. 자, 혹시 어떤 집합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집합에서 함수가 연속이다.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함수가 그 집합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일 때였습니다. F가 연속입니다. 컨티뉴어스 맨날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컨트 점 찍겠습니다. 보통 우리 해석 개론 원 때도 그랬고 축약할 때 이렇게 조금만 쓰고 점 찍고 이랬어요. 모든 B에 있는 점에 대해서 연속이면 우리가 얘를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였습니다. 연속이 아니면 continuous가 아니다. not continuous 혹은 discontinuous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무지 많이 쓸 리마크.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증명도 하고 예제도 하고 해석계로 원회수도 하고 계속 쓸 거니까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이랬었어요. 만약에 x0가 리미트 포인트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0 근처에 점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점들을. 그러면 f가 x0에서 연속이다의 동치가 뭐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물론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한 거는 해석개론원에서 한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사실. x가 x0에 가깝게 갈 때 함수값이 x0로 가깝게 간다. 이 정의는 이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의로 쓰는 겁니다. 오늘의 예제에서도 새로운 예제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제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사실입니다. 자, 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수가 x0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x0라는 점에서 함수의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두 값이 같아야 됩니다.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사용해서 쓰면 정확히 얘가 됩니다. 그렇죠. 이 정의는 그 해석개론 2가 끝날 때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함수의 연속성은
이제 수열의 연속성을 우리가 해석계론 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했어요. 함수의 연속, 물론 조금 더 다양한 성질도 많이 나오지만 함수의 연속성을 사용한 증명을 해석계론 2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사용합니다. 그걸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쓰긴 했지만 우리가 연속함수 이러면 직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쉬운 연속함수, 이게 직관과 맞나 싶은 연속함수 두 예를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리미트 포인트가 아니면 그러면 f는 무조건 x0에서 연속이었습니다. 무조건 자동적으로. 그래서 자동적으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쓸 때 너 볼 것도 없이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 뭐 우리 증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오른쪽에 정의가 성립하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편의상 D1, D2가 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실수해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쳐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하니까 R에서 R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R2에서 뭐 R3로 가는 함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정의역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함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요. 이 함수가 여기서 연속이냐? 그럴 것 같죠. 뭐 x가 3 이상인 영역에서 연속이냐? 그럴 것 같죠. x가 2일 때 연속이냐? 연속의 정의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증명은 지난 영상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함수값이 지금 여기가 x0잖아요. 함수값이 fx0랑 얼마 차이 안 나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리미트 포인트가 아니니까 여기에 이 조그만 네이버드, 조그만 볼을 택하면 이 볼 안에는 x0 말고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파란색 x0의 델타 볼 안에 있으면, 이 네이버드 안에 있으면, 델타 볼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 정의역 안에 있으면서 x랑 x0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것, 그러면 이 점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신 x0는 여기에 넣는 순간 그냥 빼봤자 0이니까 입실론이 어떤 수든 간에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점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근처에서 x0랑 가까운 점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x0 말고 x0에 가까운 점이 없잖아요. 충분히 가까운 점이 없으니까 함수값은 우리가 뭐 에러를 어떻게 잡든 간에 그냥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게 얘의 개념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얘를 엄밀하게 쓴 게 우리가 뭐 델타 잡고 그 델타 안에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난 시간에 증명한 거였습니다. 자, 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 우리가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물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시퀀셜 크리테리언, 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거라서 그냥 한번 더 써봅시다.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둘은 좀 달라 보이지만 함수의 극한이 수열의 극한을 조금 확장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함수의 극한에서 성립하는 시퀀셜 크리테리언을 그대로 함수의 연속성으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뭐 별건 없고 이런 거였습니다. A가 RD1에 있고 함수가 A에서 RD2로 가는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X0가 A에 있는 점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제까지 얘기했던 함수의 연속성과 그냥 완전히 동일한 세팅이긴 합니다. 그러면 F가 연속이다. 우리가 아주 궁금한 겁니다. 함수가 x0에서 연속이냐 연속이 아니냐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얘랑 동치가 이 개념적인 정의가 뭐였죠? x가 x0로 가깝게 갈 때 fx가 x0로 가깝게 간다 였어요. 그걸 써봅시다. 수열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열을 A에서 잡았는데 x0의 극한이 x0라고 합시다. xn의 극한이 x0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0로 수렴하는 수열을 가져오면, 그러면
fxn이 fx0로 간다 였습니다. 그래요. 뭐 물론 이걸 사용해서 연속을 보일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얘는 연속이 아니다라는 걸 보일 때가 훨씬 좋아요. 이게 얘가 만약에 대우를 한번 취해 봅시다. 그러니까 f가 x0에서 연속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fxn이 fx0로 간다에 여기니까 어떤 시퀀스에 대해서는 얘로 안 간다잖아요. 즉 어떤 x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그래서 xn은 x0로 가긴 하지만 fxn은 fx0로 안 간다. 발산할 수도 있고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즉 x0에서 연속이 아니다라는 걸 보일 때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시 예전에 했던 예제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예제까지 한번 천천히 봐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제들은 좀 빨리 하고 새로운 예제들은 좀 천천히 하고 그래 봅시다. 자, 우리가 얘를 예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증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하긴 했었어요. 이제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증명해 봅시다. 그치. 한 가지 방식으로만 증명해 봅시다. 그래서 얘를 콘스탄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콘스탄트 펑션 b라는 실수가 있고 R에서 R로 가는데 모든 수가 b로 가는 컨티뉴어스 이 펑션이 있다고 하면은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긴 거 쓰기 귀찮고 그러니까 CONT 점 찍고 이러겠습니다. 자, 얘 힘을 보입시다. 그냥 정의를 보이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명제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증명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들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입실론 줘. 내가 델타를 찾을 거야. x랑 x0가 충분히 가까우면, 델타만큼 가까우면 fx랑 fx0는 충분히 가깝다. 네가 처음에 주장했던 입실론보다 에러로 기능하려고 했던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다. 자, 써봅시다.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델타를 잡을 거예요. 근데 델타 사실 아무거나 잡아도 됩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이거잖아. fx랑 fx0의 차이가 충분히 작은 건데 b 빼기 b면 0이잖아요. 써봅시다. 만약에 x랑 x0의 차이가 여기 위에 먼저 x0를 하나 골라야겠습니다. x0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자, x랑 x0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x0는 이건 뭐야? b 빼기 b니까 볼 것도 없이 그냥 0이잖아요. 무조건 입실론보다 작잖아. 그쵸? 많이 본 것 같죠? 복습을 했으면 봤을 테고 복습을 안 했으면 지금 다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x0를 딱 정해놨어요. 나 x0에서 연속임을 보이고 싶습니다. 입실론이 있으면 우리가 델타를 잡은 거예요. 2분의 1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지. 델타는 1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분의 1도 3분의 1도 100분의 1도 상관없어요. 1000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x랑 x0가 가까우면 fx랑 fx0의 차이도 가깝다 라는 걸 보인 겁니다. 따라서 이 파란색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f는 연속이다. 어디서? x0에서. 근데 x0는 모든 어떤 수든지 상관없잖아요. 따라서 f는 x0는 어떤 수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우리가 해석개론 1 때 많이 썼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쓰지. x0는 어떤 수든지 상관없으니까 익숙해지고 나면 안 써도 돼요. 그냥 쓴 겁니다. 그냥 책처럼 증명 한번 해보려고 쓴 겁니다. 그러면 f는 연속이다. 아까 이렇게 썼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역 전체에서 x0로 택할 수 있는 x0의 모든 컬렉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fx가 x라고 합시다. 이것도 역시
실수 전체에서 연속임을 한번 보여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 역시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전부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방식으로만 증명해 보죠. 정의 우리 알고 있고 정의로만 증명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될 일. x0를 하나 고정을 시킵시다. x0에서 연속임을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x0를 아무거나 택했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겠습니다. 할 일, 연속임을 보이기 위해서 입실론을 줘. 우리는 델타를 찾을 거야. 답은 우리 알고 있지만, 뭐 지난번에도 했었죠. 답은 우리 알고 있지만 대체 뭐가 나와야 되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fx-fx0가 충분히 작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 뭐지?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우리가 델타보다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얘가 델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즉 이거는 원래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증명에 녹이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우고 생각을 해요. 왜 수열의 극한이 되게 간단한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사실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내가 완벽하게 쓸 수 있다. 그럼 함수의 극한은 그냥 아주 쉬운 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초반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그 학부 해석개론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천천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델타를 입실론이라고 두자. 그럼 우리가 할 일, 혹시 x랑 x0가 가까우면 x가 a에 들어있다는 거 왜 안 썼지? 쓸 필요 없죠. 실수 전체니까. 그러면 fx 빼기 fx0가 얘니까 델타보다 작아서 입실론보다 작더라. 이제 여기까지만 쓰고 그 다음부터 쓰지 맙시다. 따라서 f는 continuous at x0다. 맞죠? x0가 어떤 수든지 상관없으니까 따라서 f는 continuous다. 정의역 전체에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거는 쓰지 맙시다. 뭐 이해 안 써도 되겠죠. 여기 한 번 썼고 두 번 썼으니까 똑같은 걸 쓰면서 우리 보드 마카를 낭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봅시다. 우리가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fx가 x제곱인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도 역시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얘를 보이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x0를 뽑아요. 왜? x0에서 연속임을 보이면 되잖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R에서 연속임을 보이려면 R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임을 보이면 됩니다. 따라서 x0를 R에서 뽑아서 x0에서 연속이다 는 것을 보이면 x0는 어떤 수든지 상관없었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봅시다. 이제 뭐 해야 돼? 당연히 공식처럼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델타 잡으면 돼요. 델타 어떻게 잡아요? 뭔가 열심히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델타를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증명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생각이 족족 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fx 빼기 fx0 얘는 뭐였지? x제곱 마이너스 x0의 제곱. 자, 얘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충분히 작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x 빼기 x0 x 더하기 x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x 빼기 x0 이건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x0 이건 좀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x랑 x0가 가까우면 얼만큼? x랑 x0가 거리가 많아야 1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x 더하기 x0 곱하기 x 마이너스 x0인데 이거 다 그 함수 연속성 할 때 얘기를 했던 거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수열에서도 비슷한 거 했고요.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0 더하기 1 더하기 x0 곱하기 x 마이너스 x0 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려면 조건이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조건이 뭐가 필요해요? x랑 x0의 차이가 얼마 안 나야 되지. x랑 x0의 차이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혹은 작으면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넣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얘를 2x 제로 더하기 1 곱하기 델타, 얘를 우리가 뭐 입실론으로 만들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때 이 값이 얘가 되려면 델타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 이것 분의 1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넉넉하게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고, 이 필요했던 이 조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써? 델타를 우리가 x랑 x0의 차이가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보다도 작고, 그리고 얘를 얘로 보내야 되니까 입실론 나누기 이것보다도 작아야 됐습니다. 2x0 더하기 1분의 입실론.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좀 더 천천히 설명했던 거는 한 거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물론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봤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후다닥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러면 오피스하고 때 저한테 문의하기 바랍니다. 메일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얘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x랑 x0가 델타보다 작다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 저기 1, 2, 3이니까 이렇게 첫 번째라고 합시다. 첫 번째, x랑 x0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x는 x0 더하기 1보다 작겠습니다. 맞죠? 우리가 필요로 했던 거예요. x의 크기를 x0 더하기 1보다 작게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이걸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fx 빼기 fx0를 계산했더니 얘네 아까 했던 거긴 하지만 얘네 작거나 같네. 1에 의해서 얘네, 자, 바이 1. 1에 의해서 얘는 x-x0는 델타보다 작다 그랬고 얘는 그냥 정리해 주니까 이거네요. 근데 델타는 이것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미니멈이니까 얘일 수도 있고 이것보다 작은 1일 수도 있고, 그랬더니 얘가 델타랑 나눴더니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졌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보인 것도 괜히 이제 길게 보인 것 같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x0 고정해 놨어요.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델타를 어떻게든 잡아보자. 만약에 x랑 x0의 차이가 충분히 가까우면, 델타만큼 가까우면 fx랑 fx0의 차이도 충분히 가깝더라 였습니다. 그렇죠. 즉, 안 쓰기로 했죠. 즉, f는 x0에서 연속이다. 즉, f는 r에서 연속이다. 지금 예제가 조금 기니까 써볼까요? 따라서 f는 continuous, 진짜 마지막입니다. at x. 따라서 x0. 따라서 f는 continuous on r. 왜? 모든 x0에서 다 연속이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증명을 똑같이 하면 우리가 f가 r에서 r로, r은 아니고 0에서는 정의가 안 되니까 fx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면 얘도 연속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r 전체에서 아니에요. r에서 0을 뺀 정의역에서. 0에서는 함수가 정의가 안 되니까 연속성 이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슬슬 기억이 떠오를만 하죠. 조금만 더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다 떠올릴 때쯤 되면 새로운 예제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런 예제를 한번 봤습니다. 이 예제도 아주 간단했어요. fx는 x가 0이 아니면 0, x가 0이면 1 이란 함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한번 그려봅시다. 애매하면 그려서 직관을 가져요. 뭐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대충이라도 개형이라도 그리면 그래프에 대한 감을 찾기가 편합니다. 여러분이 수학할 때 항상
했던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함수가 0일 땐 1이고요. 함수가 0이 아닐 땐 전부 0인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딱 보면 0에서는 연속이 아니고 나머지 점에서는 연속인 것 같잖아요. 증명해 봅시다. 즉, 0 빼고 나머지 점에서는 전부 연속. not continuous 혹은 discontinuous. 0에서는 연속이 아님. 이 둘을 보여보려고 합시다. 뭐 이제까지는 계속 연속임을 보였으니까 연속이 더 쉽겠네. 연속임을 한번 보여봅시다. 둘 다 쉬워요. 자, 0이 아닌 점이 있다고 하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것. 0이 아닌 점에서는 전부 연속이다. r 빼기 0이라는 집합에서는 연속이다. 라는 걸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0이 아닐 때 x0에서 연속이다. 를 보여야 돼요. 자, 연속임을 보여봅시다.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델타를 아까는 저게 상수함수 같으니까 이 첫 번째 예제 같을 때서는 델타를 그냥 1로 잡으면 됐어요. 2라는 숫자에 아무 의미가 없었고 양수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요? 자, 왜? 얘도 마찬가지지. 그래프를 그리면 전부 B인 이런 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x0에서 연속임을 원해. 그러면 이 근처에서 어떤 델타를 잡든 간에 x0 마이너스 델타, x0 플러스 델타를 잡든 간에 함수값은 안 변하잖아요. B에서. 위아래로 안 올라가잖아요. 상관없었어요. 근데 자, 이 예제도 거의 비슷한데 아주 약간만 다릅니다. 그림으로 보면 쉬워요. 그래서 정의가 헷갈리면 그림으로 내가 이해를 해보고 이제 그림이 와닿는다 싶으면 그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써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x0 우리가 찾았어요. 델타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왜냐면 델타가 조그매요. 그러면 이 근처에 있으면 함수값이 안 변합니다. 근데 델타가 조금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델타가 무지 커가지고 x0 마이너스 델타, x0 플러스 델타라는 오픈 인터벌이 0을 포함해버리면 함수값이 튀어버리잖아. 입실론이 막 100분의 1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를 작게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작게? 뭐 엄청 작게 해주면 되는데 0만 피하면 되잖아요. 0만 피하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잡는 거는 그냥 넉넉하게 잡은 거고 더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은 거야? 녹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대로 크게 잡은 거예요. 델타를. x가 100이다. 그러면 델타도 100인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000이다. 델타도 플러스 2000인 겁니다. 자, 그래서 델타를 이렇게 잡았다고 합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만약에 x랑 x0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고 하면 fx0랑 fx0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야 돼요. 근데 x0랑 x의 거리가 이 x의 절대값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x는 절대로 0이 아니잖아요. x는 절대로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fx0랑 fx의 차이는 뭐야? 둘 다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수값은 둘 다 0이겠습니다.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x0에서 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쓴다 그래놓고 여러분을 못 믿는 건 아닌데 계속 쓰고 있네요. 높아심에 그렇습니다. 자, 이래요. 즉, 이 얘기는 f는 0 빼고 나머지 모든 점에서 전부 연속이다 인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모든 점 x0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는 걸 보였으니까. 자, 두 번째, 연속이 아니다는 걸 보여봅시다. 물론 정의를 사용해서 보여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사용해서 어떤 델타를 갖고 오더라도 x랑 x 프라임의 거리는
x랑 x0의 거리는 델타보다 작지만 fx랑 fx0의 거리는 입실론보다 크거나 같은 x''을 찾을 수 있다. 막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도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디스컨티뉴티를 보일 때는 이 파란색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 시퀀셜 크리테리언을 그래서 썼지만 다시 한번 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연속이 아니다는 걸 보이려면 xn은 x0로 가지만 fxn은 fx0로 안 가는 수열을 하나만 찾아주면 됩니다. 찾기 쉽네. n분의 1 0으로 가지만 fn분의 1은 0이잖아요. 자, 시퀀셜 크리테리언을 쓰기 위해서 딱 하나의 수열만 찾을 겁니다. xn은 그냥 편의상 n분의 1로 찾을 거예요. 그러면 xn은 극한이 0이잖아요. 당연하지. 이제 다 알죠. 하지만 수열의 극한은 0이잖아요. 하지만 fxn은 x0가 0이었지. fx0, 즉 1로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n이라는 수열은 0으로 가는데 fxn이라는 수열은 f0 값으로 안 가는 거예요. 즉 시퀀셜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 이런 거 해석해놓은 거에서 많이 했으니까 더 어려운 것들이 뒤에 남아 있으니까요. 더 엄밀하게 써야 될 것들이 뒤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 얘 때문에 f는 연속이 아니다, 혹은 디스컨티뉴어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디스컨티뉴어스. 둘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우리가 연속이 아니라는 걸 보였습니다. 연속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여러분이 감도 잡았고 증명도 할 수 있고, 그 증명이 사실 이 아래에 있는 증명은 정의를 사용한 게 아니고 동치 조건을 사용한 건데, 동치 조건은 우리한테 사실 익숙하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때 수학 1 때 수학 2 때 우리가 했던 극한이 아니지 함수가 연속이 아니라는 걸 보이는 것과 사실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거 배우는 것 같다가 옛날에 알고 있는 게 나오면 재밌는 거죠. 자, 이런 예제를 우리가 봤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그젠플인데요. fx는 0이거나 1입니다. 저 왼쪽이랑 비슷하네. 근데 이때는 좀 달라요. f가 무리수일 때는 0이고요. 유리수일 때는 1입니다.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 q가 유리수잖아요. 유리수면 1, 무리수면 0이라는 점입니다. 이 함수는 모든 점에서 컨티뉴어스 하지 않습니다. 모든 x에서 다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인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물론 시퀀셜 크리테리언을 쓰면 그럴 것 같은데 이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물론 이거 모두 다 그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유리수 하나하나 다 찍을 수도 없고 무리수 하나하나 다 찍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형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무리수일 때는 전부 0입니다. 그래요. 유리수일 때는 전부 1입니다. 이렇게 그냥 촘촘하게 찍혀있는 이런 함수입니다. 완벽하게 그린 게 아니고 개형만 대충 그린 겁니다. 그렇죠. 무리수 언카운터블하게 많은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찍습니까? 못 찍죠, 당연히. 여러분도 못 찍고요. 네, 이렇습니다. 자, 연속이 아니라는 걸 보여봅시다. 만약에 x가 유리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함수값이 뭐예요? 레셔널이면, 유리수면 함수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이면 되냐, 이렇게 시퀀셜 크리테리언처럼 유리수로 접근하는 무리수인데 함수값이 수렴하지 않을 거. 그러니까 x로 수렴하는 수열인데 함수값은 fx로 수렴하지 않는 것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잡아봅시다. 이 xn을 무리수로 잡아요. 0,1 안에 있는 무리수를 잡는데 xn이 x로 가게. 그래서 리미트 xn이 x로 가게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잡나요? 물론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잡긴 했지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1이 아니라고 하면 1일 때는 반대로 잡으면 돼요. 1이 아니라고 하면 xn을 우리가 x 더하기 뭐 예를 들어 뭐 루트 2 나누기 n 이거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충분히 크면은 얘가 1보다 작아질 테니까. 그리고 x는 유리수니까 얘는 무리수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예요. 이건 단순히 파란색으로 쓴 건 예일 뿐이고 증명의 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요. 우리 잡을 수 있다는 것 해석개론 원 때도 했었고요. 모르면 개념 없네. 개념 없네가 아니지. 그 개념이 잘 안 잡히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유리수의 density, 무리수의 density 때문에 유리수 근처에 무리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조밀성 때문에 잡을 수가 있었던 거기도 했습니다. 설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얘라고 해요. 그러면 xn은 x로 수렴하지만 그렇지만 fxn은 fx로 수렴하지 않아요. 수렴하지 않아요. 이유는 fx는 무리수니까 함수값이 0. fx는 x가 유리수니까 함수값이 1이니까. 그렇죠. 자, x가 무리수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제가 하나 더 쓸 필요 없죠. 여기만 살짝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다. 를 쓸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x가 irrational인 케이스에도 똑같다 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이 아니에요. 0,1이라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이 아닙니다. 이 함수가 되게 유명해서 얘를 이 이름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많이 쓸 거예요. 발레 같은 거 만들어낼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디리클렛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디리클렛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정의를 다시 한번 들어줄 거니까요. 사람 이름이에요. 디리클렛가 그 해석학자고 해석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특히 푸리에 시리즈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예제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제입니다. 근데 연속성에 대해서 개념을 잡다 보면 내가 직관적으로 연속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이렇게 왜 엄밀하게 이렇게 왜 정의가 필요하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리클렛 예라고 하긴 하고 그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그 바트렌 셰버트는 이름이 좀 다르던데 어쨌든 보통 이것도 그 디리클렛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보려고요. 0,1에서 r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fx가 이 왼쪽 함수랑 상당히 유사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무리수일 때 0인 건 똑같습니다. 무리수일 때 0인 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리수라고 합시다. 유리수면 유리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타내는 방법이 유일하진 않잖아요. 4분의 2랑 2분의 1이 같으니까 3분의 1, 6분의 2는 같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둘이 최대로 나눌 수 있는 폼으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즉 서로 못 나눠야 돼요. GCD가 1이 되게 3분의 1 뭐 오케이 5분의 2 오케이 10분의 4 이런 건 허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5분의 2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분의 Q일 때는 이 왼쪽 함수일 때는 유리수면 무조건 1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유리수가 q분의 p면 q분의 1이 되는 함수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정의를 안 쓰고 연속성을 말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첫 번째 이그젬플입니다. 이 전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뭐 x제곱이라는 함수나 x분의 1이라는 함수나 이런 함수 여러분 잘 알잖아요. 대충 그려보면 연속처럼 생겼잖아. 근데 이런 함수는 그렇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다루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엄밀하게 입실론 델타를 사용한 연속 함수의 정의가 필요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연속인지 연속이 아닌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개념을 잡으려면 개형을 그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개형을 그려봅시다. 함수 전체를 그릴 수는 없어요, 당연히. 무리수일 때는 알지만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그리는지 잘 모릅니다.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대충 아래에 있는 거 몇 개만 그렸어요. 자, 함수값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봅시다. 무리수일 때는 0입니다. 0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함수의 아래쪽에 이렇게 쭉 그린 거랑 똑같습니다. 유리수일 때는 함수값이 좀 다릅니다. 1일 때는 1이잖아요. 1일 때는 함수값이 1이에요. 이거 1입니다. 2분의 1일 때는 함수값이 2분의 1이에요. 7분의 2는 함수값이 7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3분의 1. 3분의 2는 함수값이 3분의 2는 함수값이 3분의 1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써요. 여기 보이죠? 이게 1이고 이게 1이고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3분의 1. 아래는 더 많아지니까 안 쓰고 눈으로 때웁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의 함수값은 4분의 1. 4분의 2의 함수값은 4분의 2는 GCD가 1이 아니니까 2분의 1로 바꿨는데 정의가 이미 돼 있네. 2분의 1이지. 4분의 3일 때 함수값은 4분의 1인 겁니다. 몇 개만 더 해봅시다. 5분의 1일 때 함수값 5분의 1. 5분의 2일 때는 역시 5분의 2니까 5분의 1. 5분의 3도 5분의 1. 5분의 4도 5분의 1. 아, 5가 소수라서 다 이렇게 되는구나. 6분의 1도 한번 해보죠, 뭐. 마지막으로. 6분의 1일 때 함수값. 6분의 1이에요. 6분의 2일 때 함수값. 3분의 1이네? 이미 정해졌네. 6분의 3일 때 2분의 1이네? 함수값 2분의 1로 정해졌네. 6분의 4는 3분의 2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6분의 5일 때 함수값은 6분의 1이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7일 때는 7분의 1,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로 툭 튀어 올라 있고 뭔가 아래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뭔가 되게 연속이랑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죠. 그치, 함수가 이렇게 툭툭툭툭 튀어나와 있는데 유리수일 땐 다 0보다 크고 무리수일 때는 다 0보다 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는 아주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수에서는 연속이에요. 유리수에서는 연속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 눈으로는 딱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좀 익숙해지면 보이는데 정말 그런가?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왜? 엄밀한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자, 먼저 무리수일 때는 이따가 하고요. 유리수일 때는 그 연속이 아닙니다. 이때 사실 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디 보자. xn은 x로 수렴하지만 fxn은 fx0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하나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시퀀셜 크리테리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말 되게 거창하다. 그냥 우리 함수의 연속성 그러면은 xn이 x로 가면 fxn도 fx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수열을 그냥 하나 찾고 싶은 겁니다. 봅시다. 똑같이 해요. 만약에 x라는 유리수가 있으면 xn을
무리수를 찾는데 xn이 x로 수렴하게 찾습니다. 우리 그냥 이 앞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얘는 함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리수 아니지 유리수 근처에 그 유리수로 수렴하는 무리수를 찾은 거기 때문에 함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리수의 조밀성으로부터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얘가 됐어요. 그러면 xn은 x로 가잖아요. 하지만 fxn은 fx로 안 갑니다. 왜? fxn은 무리수면 함수값이 다 0이잖아. 근데 fx는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0이 아니잖아요. 왜? 이 유리수니까 q분의 p면 함수값은 q분의 1이겠지. 어쨌든 0은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1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0은 아니잖아요. 왼쪽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은 증명으로 우리가 이 함수가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 라는 걸 보였습니다. 자, 이건 그냥 앞이랑 똑같았어요, 증명이.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이겁니다. 함수가 만약에 우리가 유리수를 택해요. 아니지, 무리수를 택해요. 그러면 그 무리수에서는 항상 연속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수일 때 연속임을 한번 보여보려고 합니다. 자, 연속임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처음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 엄청 쉬운 함수였던 fx는 fx, fx는 x제곱, fx는 x분의 1 이런 함수를 했을 때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입실론 있으면 델타 잡아주면 돼요. 델타 어떻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걸로 잡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똑같네, 정의가. 함수값이 fx는 0이잖아요. 무리수니까. 그러니까 이 x 근처에서 함수값이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델타를 택해주면 되는데 델타를 어떻게 택할래? 개념적으로 봐봅시다. 저 그래프를 한번 봐봅시다. 이 그래프를 한번 봐봐요. 자, 입실론이 있다고 쳐요. 입실론은 양수니까 이 입실론이 0보다는 크겠지. 그렇죠. 자, 입실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함수값이 저 아래만 있게 하면 되잖아요. fx는 0이니까 x 근처에 뭐 y에서 함수값이 저 입실론보다만 작으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면 몇 개의 점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 아래에 있습니다. 왜? 입실론이 예를 들어 한 4분의 1쯤 된다고 쳐요. 그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2분의 1, 분모가 2, 3인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이 아래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엄청 이상한 유리수를 택했다고 칩시다. 뭐 100분의 99 이런 거 택했다고 쳐요. 분모가 100이잖아. 함수값은 100분의 1이라는 엄청 작은 숫자인 거예요. 함수값이 크려면 유리수의 분모가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함수값이 크려면 q가 작아야지, 분모가 작아야지. 근데 입실론이 예를 들어 4분의 1이다. 그러면 이 함수값이 3분의 1, 함수값이 2분의 1, 함수값이 1인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함수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할지 감이 좀 잡히나요? 우리가 그런 함수값이 큰 것들을 빼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되게 멋있는 증명이기도 하고 이 해석 개론에서 왜 극한을 연속성을 이런 식으로밖에 정의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어떤 n이 있어서 n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그림에서는 뭐 n이 4, 이 4분의 1 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아, 여기는 4분의 1보다 좀 작구나. 이 입실론이 지금 대충 4분의 1보다는 크고 아니지 5분의 1보다는 크고 4분의 1보다는 작은 거예요. 뭐 4.5분의 1 대충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n은 예를 들어 저 그림에서의 n은 5인 거예요. 5. 그러면
그러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값이 입실론보다 큰 거는 몇 개 없습니다. 유한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유리수들 중에서 함수값이 입실론보다 큰 것, 즉 분모가 캐피털 N보다 작은 것. 이거 생각하면 분모가 N보다 작은 것은 유한개밖에 없잖아요. 많아봐야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캐피털 N보다 작은 유리수는 유한개예요. N이 5일 때는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4분의 1, 뭐 4분의 2 셋지만 한 번 더 세죠. 뭐 넉넉하게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7개밖에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이 숫자들을 아래로 내려봅시다. 함수값이 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봐요.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1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우리의 x제로는 무리수니까 뭐 이 근처에 있겠지. 이게 우리의 x제로예요. 근데 x제로는 무리수고 저 동그라미 친 함수값이 큰 애들은 지가 아무리 많아봤자 유한개니까 우리가 이 델타라는 걸 잡아서 걔네들을 다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가 있어요. 왜? 유한집합은 뭐 그냥 딱 보면 피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좀 멋있게 얘기하고 싶다. 유한집합은 클로즈드 셋이니까 컴플리먼트는 오픈이고, 따라서 x제로 근처에서 저 유한집합을 다 피하는 델타모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일 멋있게 말한 거예요. 그냥 유한점이니까 유한점 간의 거리 중에 제일 작은 것, 이거 피할 수 있지 라고 해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델타라는 수가 있어서 x 마이너스 델타랑 x 플러스 델타가 저기 녹색으로 그린 겁니다. 얘가 위에 똑같은 거 또 써야 되는데 귀찮긴 하지만 또 써봅시다.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작은 것,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작은 것들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게 만드는 델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증명 거의 끝났습니다. 얘가 방금 이 두 줄이 아이디어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델타를 잡았다고 칩시다. 이 그림처럼 x0 근처에 녹색, 왼쪽은 x0 마이너스 델타, 오른쪽은 x0 플러스 델타가 되게 잡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잡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백하죠. x랑 거리가 가까우면 fx랑 거리가 가깝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x0로 안 쓰고 x로 썼으니까 다른 걸 써봅시다. 뭐 y라고 써보죠. 뭐 y가 x랑 거리가 충분히 가깝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y는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이 녹색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무리수면 함수값이 그냥 0입니다. 유리수면 분모가 n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함수값은 지가 아무리 커봤자 n분의 1이고 따라서 입실론보다 작아요. 그렇죠. 써봅시다. 우리가 x에서 연속인을 보이고 싶으니까 fy-fx를 생각하고 싶잖아요. 근데 얘는 fx는 0이니까 fy입니다. 왜? x는 무리수라고 했었잖아요. 자, 얘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가 아무리 커봐야 무리수면 0, 유리수면 분모가 n분의 1이니까 지가 아무리 커봤자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입실론보다 작아요. 자, 좀 긴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증명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델타를 어떻게 잡았어요? y가 x 근처에 있는 점이면, 즉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y랑 fx도 입실론보다 작다. 차이가 라는 걸 보였습니다. 이 얘기의 결론은 f는
x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x는 임의의 무리수였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무리수에서는 연속, 유리수에서는 연속이 아닌 함수예요. 이런 함수를 이제까지는 뭐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이 함수는 우리가 해석개론에서 이제껏 처음 본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도 이 옆에 있는 디리크렛 펑션의 변형인데, 그 나중에 발리 같은 이상한 것들 찾을 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했어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직관을 한번 믿어봐요. 여기서 봅시다. x0라는 무리수로 함수가 가깝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함수 값이 딱 튈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근처에 있는 무리수들은, 유리수들은 분모가 작은 놈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왜? 몇 개 하고 보면 다 피할 수 있잖아. 분모가 큰 놈들밖에 없고, 그것들은 함수값이 작으니까 x0에서의 함수값인 0과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 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요. 따라서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의에 따르면,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y가 x로 갈 때 fy도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은 fx인 거지. 이거나 똑같은 거 맞죠? 얘는 리미트 포인트니까. 그래서 유리수일 때는 극한이 잘 모릅니다. 아직은. 유리수일 때도 극한이 존재하긴 해요. 0으로. 무리수일 때는 극한이 0인 게 저 정의에서부터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트. 방금 얘기했던 걸 그냥 한번 써봅시다. 이거는 한번 해봐요. f는 임의의 x에 대해서 리미트 f x0라고 합시다. x가 x0 갈 때 얘는 0입니다. 이거 방금 사실 앞에서 증명한 거랑 똑같아요. 무리수일 때는 이미 한 거고요. 유리수일 때도 잘 보면 그 점 빼고 나머지에서는 똑같은 논리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해볼 것. 자, 이제 좀 더 다른 이그젬플들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뭐 예제들 많이 하긴 했지만 새로운 예제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무 하나면 또 그러니까 또 쉬운 예제들 몇 개 한번 더 해봅시다. fx는 0이거나 x 곱하기 sin x분의 1,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x가 0일 때, x가 0이 아닐 때. 이 함수는 0에서 연속입니다. 사실 0 말고 나머지에서 다 연속인 것도 거의 당연한 거고, 0에서만 연속인지 연속이 아닌지 헷갈리는데 0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자, 잘 모르겠으면 역시 한번 어떻게 증명할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개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다 보면 뭔가 직관이 좀 있겠지. sin x분의 1은 g가 커봤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그 점근선 혹은 엔빌롭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또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자, 이 함수가 g가 커봤자 마이너스 x랑 x 사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하면 해봅시다. 앞에랑 다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할 일 델타를 잡으면 됩니다. 델타를 입실론이랑 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왜 잡냐? 뒤에 계산해서 그렇게 잡으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겁니다. 자, 해야 될 일. x랑 0이 충분히 가깝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fx 빼기 f0이 충분히 작다. 입실론보다 작게 입실론보다 작다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f0은 0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 fx는 x 곱하기 sin x분의 1입니다. 이거의 크기잖아요. 얘는 사인이 g가 커봐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얘잖아요. x가 델타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델타. 오케이, 우리가 입실론이랑 델타를 같다 그랬으니까 입실론. 끝났습니다.
익숙하죠. 자, 극한의 정의를 얘기를 할 때나, 그러니까 수열이나 함수나 얘기를 할 때나 우리가 맨 처음에 증명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실론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다 하고 뒤에서부터 다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하고 앞에서부터 다시 뒤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익숙하니까 가끔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는 끝까지 적게, 그 예전에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지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술술술 쓰겠습니다. 그래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읽을 때 주의할 점, 해석개론이나 뭐 다른 과목들의 증명이나 볼 때 이해를 해야 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쭉 읽어요. 쭉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잡았지? 분명히 이게 어딘가에 쓰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읽다 보면 어딘가에 쓰입니다. 그래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한 학기 내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예제에서부터 익숙해지면 좋아요. 자, 예제 몇 개만 더 봐봅시다. 아주 넉넉하게 많이 보죠. 연속함수를 잘 알면 한 학기가 편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뭐 간단하지만 다들 R에서 R로 가는 함수만 다뤘어요. 근데 우리가 정의하는 것 자체는 정의역도 RD1에 있는 수일 수도 있고, 그 공역도 RD2에 있는 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확장 한번 해보죠, 뭐. 많은 이그젠플 말고 여러분이 봤을 만한 이그젠플만 한번 봐봅시다. 쉬운 것들. 우리가 이제는 x가 그냥 x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그 유클리디안 D차원 공간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약간 볼드 페이스로 썼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이거는 유클리디안 놈입니다. 루트 서메이션 xi의 제곱으로 정의된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놈입니다. 자, 얘가 있다고 합시다. 얘 당연히 연속입니다. 당연히 우리 절대값 함수가 R에서 R로 가는 절대값 함수가 연속인 거랑 똑같은 이유로 RD에서 R로 가는 놈 펑션은 연속입니다. 이거 놈이라고 했어요. 크기. 네, 보여봅시다. 자, 어떻게? 입실론이 있다고 해. 델타를 잡으면 돼. 근데 델타를 입실론 잡을 거예요. 만약에 어디 보자. 이것도 RD에서 연속이 되려면 RD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연속이다를 보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X0라는 점을 RD에서 잡읍시다. 그래서 X0에서 연속이다를 보이고 싶어요. 자, X랑 X0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우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뭔가요? 이 fx랑 fx0, 즉 fx랑 fx0 얘의 거리가 충분히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얘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부등식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삼각부등식의 성질이에요. 따라서 얘는 이게 델타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입실론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fx-fx0의 크기가 놈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얘가 따라서 x0에서 연속,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이제 여러분이 수학2에서 봤을 만한 예제들 간단하게 두 개만 생각해 봅시다. 왠지 R에서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그냥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x를 이게 R2에 있는 점은 x1, x2로 써도 되는데 우리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x, y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이 R2에 있는 점 볼드페이스 x를 x, y라고 그냥 쓴 거예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제곱 y제곱 x, 즉 x, y가 0, 0이 아니면 x, 즉 x, y가 0, 0이면 0으로 정의를 합시다.
이런 함수 많이 봤네요. 수학 2에서 연속임을 누가 물으면 나오는 예제들 중에 가장 간단한 거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예가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를 증명을 하려면 당연히 입실론 델타 데피니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학2 배울 때는 입실론 델타를 잘 안 쓰니까 이제 어떻게 돌려서 증명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 증명 자체가 사실은 xy가 0으로 가면 이게 균일하게 함수값이 0으로 간다를 보이는 거니까 똑같은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엄밀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해보죠.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명제를 안 썼군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함수가 0에서 연속임을 보이고 싶어요. 원점에서 연속임을 보이고 싶어요. 자, 괜히 2차원이라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정의 알고 있고 1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2차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를 적용 그대로 해봅시다.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델타를 우리가 택해야겠습니다. 택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x랑 x제로가 자 x랑 이 0이라는 점이 있다고 쳐요. 이 x제로가 즉 이 x, y에서 이 0, 0으로 뺀 이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fx, fxy가 충분히 작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fx 빼기 f0 이건데 0, 0에서는 0이잖아요. 필요 없어요. 얘는 아까 파란색으로 슬래시를 그었는데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함수값을 생각을 하면 이걸 우리가 충분히 작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얘는 함수값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제곱 y제곱이잖아요. 절대값 붙인 거. 절대값 안 붙여도 되겠네. 제곱이니까 다 양수니까. 이걸 충분히 작게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뭐 넉넉하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수학2 교과서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배웠던 거를 그냥 다시 한번 2, 3년 전에 배웠던 거를 그냥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y제곱분의 x제곱 y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죠. x제곱은 양수니까 그거 없애면 더 크거나 같아지잖아요. 이거 y제곱 나누고 나면 자, 여기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긴 해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긴 해요. 언제냐면 y가 0이 아닐 때예요. y가 0일 때는 x, y가 둘 다 0이면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x가 0이 아닐 때는 x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이 유클리디안 놈입니다. 이 유클리디안 놈은 정의가 x제곱,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서 얘기했던 이것의 2배이기 때문에 얘는 델타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전체 함수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면 되니까 어떻게 잡으면 될까? 델타 제곱이 입실론이 되면 되겠습니다. 즉 델타를 루트 입실론이라고 하자. 그러면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런가요? 똑같아요. 자,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델타를 우리가 적당히 잡았습니다. x랑 원점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고 쳐요. 즉 그 말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델타보다 작다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값의 차이가 계산을 쭉 해봤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즉 델타 제곱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델타 제곱을 입실론이라고 넣는 순간 입실론보다 함수값이 작은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의 목적. 벡터 x가 0이랑 거리가 가까우면 fx 값이랑 f 원점 값이랑 거리가 함수값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구나 라는 걸 보인 겁니다.
즉 함수는 0에서 0,0에서 연속이다 인 거예요. 결론만 써봅시다. 따라서 f는 연속이다. 어디서? 원점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 익숙하면 처음에 이제 예제 같은 것들을 볼 때는 아, 2디멘저널에서 좀 헷갈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이해하고 다시 보면 쉬운 게 해석 개론이에요. 근데 처음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안 익숙하니까. 근데 뭐 영어 알파벳 A, B, C, D 외우는 것도 어렵지만 외우고 나면은 되게 당연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단순히 그냥 고급 수학을 하기 위한 언어에 불과하니까 언어는 그냥 엉덩이 깔고 앉아서 시간을 들이면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 한번 봐봅시다. 역시 이것도 단골로 수학2에 나오는 예제입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함수가 역시 0,0일 땐 정의가 잘 안 되죠. xy는 0,0일 때, xy가 0,0이 아닐 때, 즉 원점이 아닐 때 이렇게 정의된다고 합시다. 이 함수가 원점에서 연속이냐 연속이 아니냐 수학2에서 많이 본 문제죠. 답은 압니다. 연속이 아닙니다. 보여봅시다. 물론 정의를 사용해서 보여도 돼요. 그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은 발리에 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였지? 시퀀셜 크리테리언. 원점으로 수렴하긴 하지만 함수값은 원점에서의 함수값으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찾으면 돼요. 자,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한이 존재함을 보여라,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랑 똑같은 거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찾아봅시다. xn이라는 수열을 n분의 1, n분의 1이라고 한번 찾아봅시다. 0으로 가는 거 맞죠? 맞죠? n에 대한 극한이 0으로 가는 거, 0,0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함수값을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다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인가? 얘는 절대로 0으로 안 가죠. 모든 n에 대해서 다 2분의 1이니까 얘는 f 0,0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연속이 아니다 였습니다. 따라서 f는 연속이 아니다요. 자, 극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치? 극한이 존재하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어떤 수열을 0,0으로 가는 어떤 수열을 뽑든 간에 택하든 간에 수렴값이 b라는 걸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 극한이 b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n분의 1, n분의 1을 따라서 가면 0,0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로는 증명이 끝났는데 극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를 볼 때는 하나만 더 해주면 됩니다. also 따라서 또 yn을 우리가 편의상 뭐라고 할까요? n분의 1,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도 0으로 가잖아요. 근데 함수값은 어떻게 되나? 여기 n분의 1 넣고 0 넣으면 위에가 0이니까 0으로 갑니다. 그쵸? 자, 0,0에서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려면 0,0으로 가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수렴값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xn을 따라가면 2분의 1, yn을 따라가면 0, 두 개는 다르네. 역시 시퀀셜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따라서 리미트 f x, x가 0으로 갈 때, 0,0으로 갈 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퀀셜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y는 x축을 따라서 0으로 갈 때 2분의 1, x축을 따라서 0으로 갈 때 x축 맞나? 맞죠? x축을 따라서 0으로 갈 때 0,
극한이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시퀀셜 크리테리언을 엄밀하게 정의를 해서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학 2에서 정의하기도 했어요. 그때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는 그냥 그 컨티뉴어스 펑션의 정의를 그냥 스무스하게 얘기를 하고 얼렁뚱땅 얘기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이고, 이제는 그때 증명은 맞긴 맞아요. 그 증명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자, 7.1의 복습 그리고 조금 새로운 내용을 포함을 해서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한 그냥 간단한 사실들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제 위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물론 이제 그 뭔가 스테이트먼트를 쓰면 그 스테이트먼트는 되게 맞는 것 같아 보이는 스테이트먼트를 많이 쓸 겁니다. 증명은 단순한 것도 있고 정말 희한한 것들도 있고 그렇긴 해요. 하지만 컨티뉴어스 펑션에 나오는 것들의 증명은 아주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 7.2단원부터 완전히 새로운 내용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